이제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외동인 경우에는 네. 또 외동인 경우에는 외동 나름대로의 또 문제점들이 있지만 또 형제들이 또 많을 경우에는 또 형제들 간의 그 사이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그리고 이 형제들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또 조율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관계를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지금 딸아이가 누나고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있고, 이런 남매지간에서는 또 어떤지, 또 같은 동성지간에서는 또 어떤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나고 남동생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딸이 위인 경우는 좀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뭐 12살, 11살이니까 좀 둘이서 좀 친구 같으면서도 가끔 다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정들도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간의 그 다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는지 이제 우리 애들 경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싸울 때 이런 거는 또 우리는 좀 특별한 또 뭔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요즘보다 오히려 어렸을 때 몇 살이었죠 그때가? 5, 6살? 로니가 6살이고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7살이고 로기가 6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더 어렸나? 뭐 기억이 훨씬 잘 더 안 나. 어렸을 때도 둘이서 당연히 이제 정말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장난감을 누가 가져가네, 그렇죠. 그런 뭐 하네, 다툼은 있죠. 징징대고 이런 것들은 가볍게는 있지만 좀 그때 우리가 좀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처음으로 손을 댔었던 거잖아요. 그쵸. 예, 그거를 좀 단계별로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완전 뭐 아기 때. 0세에서 뭐 3세 아니면 5세까지, 예. 뭐 6세에서 아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뭔가를 갖고 티격태격 할 때 상황.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응. 이제 둘이 뭐 누나 동생 이거를 떠나서 그냥 뭐 물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퉜을 때는 어떤지. 이제 예를 들어 큰 애가 안 갖고 놀고 있는데 작은 애가 뭔가를 갖고 놀려고 잡았어. 네. 그랬는데 이제 큰 애가 보고서 그 내 물건이다 그러면서 도로 뺏어가지고 애기가 울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큰 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걸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귀여워가지고 네. 그거를 탐내면서 안 돼, 내가 갖고 놀던 맞아요. 거야, 뭐 네. 그러는 상황. 네. 이 두 가지 상황이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때 상황이 가장 많았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그때는 우리는 그 싸움의 그 요인을 없앴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그랬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얘기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가장 가물가물한데 너무 완전 애기 애기 때인 때는, 거잖아요. 네. 완전 애기 때. 그때는 상황을 아예 분리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안 싸웠었어요. 완전 애기 때는 우리 애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 아이를 그 상황으로부터 그냥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말로 맞아요. 네가 이거를 이렇고 그쵸, 이거렇고 이거 말이 안 해서 이걸 통하니까 이해를 우선. 해라 어쩌라가 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환경을 그때는 우리는 분리시켰던 것 분리시키거나 같아요. 아니면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안아주거나 그죠. 뭔가 좀 이런 분리를 시켰던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에 꽂혀 있더라도 환기시킨다고나 할까? 그렇죠. 분위기를 환기시킴으로써.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애들이 또 별 그렇죠. 그거에 그렇게 또 집착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네.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니까 네. 그 환경만 딱 바꿔줘도 그쵸. 큰 아이를 데리고서 잠깐만 엄마랑 요거 여기 할까 해가지고 아빠랑 이거 할래 해가지고 큰 아이를 데리고 와도 맞아요. 자연스럽고 어. 또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도 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 놔두면 뭔가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던 게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네네. 그게 있는 건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환기시켰던 것 같아요. 아기일 때는. 좀 다른 분위기로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둘 다 이제 말도 좀 뭔가를 하면서 알았을 때 이게 뭔지 알고 그쵸.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고집도 생기고. 고집도 좀 생기고 우선 자아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대화도 되고 말도 좀 통하고 그게 이제 네. 그 6세? 5세? 6세? 그 뭐 전 요 네. 때인 것 같은데 5세, 6세. 네. 그때 무렵에는 우리는 항상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걸 없애버렸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이나 뭐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로 좀 이제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래서 싸우면 사라지네? 다투면 어. 이게 없어지는구나. 다투면 장난감도 사라지고 그렇죠. 먹을 것도 사라지고 우리가 뭔가 그거보다는 서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써야 그나마 이거를 그죠. 사용할 수 그래서 있으니까. 항상 어떤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사라져 라는 것을 그때 교육했던 것 같아요. 일찌감치 맞아요.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8세, 9세 뭐 요때까지도 계속 그거는 유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는 물건보다는 이제 어떤 말과 좀 이렇게 다툼을 가졌을 때 말을 좀 이렇게 막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그랬을 때 기분 상함.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이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렸었나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죠. 서로 어. 둘이 서로 주먹질을 했었죠. 로니가 먼저. 예, 그래서 둘이 네. 서로 때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그날 한 번에 이제 끝냈던 거죠.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7살, 8살? 8, 7 됐던 예, 것 7, 같아요. 8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얘네들이 주먹질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좀 되게 충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했었죠. 네. 딴 거보다 피하 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군인지 적인지를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먼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자 너희들이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것 같다. 적으로 여기니까 해치워 버리려고 내 주먹을 써서 내 힘을 써서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하루만 어떤 일이 생겨도 용서해 줄 테니 네네. 제대로 해치워라. 앞에 있는 사람을 없애버려라. 해치워라.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니까 전혀 내가 좋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적이니까 해치워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펑펑 울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니도 아니라고, 적 아니라고, 내 동생이라고, 나랑 제일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로기도 막 울면서 내 누나라고, 누나라고, 나랑 가장 내 편이라고. 또 그 영상을 적 아니라고. 그쵸. 그거를 이제 찍어놓으셨잖아요. 증거로 또 찍어놨죠. 그거를. 그래서 그 뒤에 가끔 보여주지. 그 뒤에 다투려고 할 때마다 그 영상을 보여주면 애들이 바로 이제 뻘쭘해하면서 바로 이제 분쟁이 종식이 됐었죠. 맞아요. 그때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니 무슨 애들한테 무슨 뭐 상대방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고 해치워버려라. 그러니까 더 좀, 뚫겨 패라, 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보신다면 네. 펄쩍 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게
좀 아니. 그거를 직면하게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때의 그 상황을. 예. 뭔가 왜 싸우는 걸까? 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왜 그렇게까지 가족끼리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죽일 듯이 싸우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놀랬거든요. 아 맞아. 그때 당신이 그때 없었죠. 제가 맞아요. 출장을 갔을 예,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저한테 예. 보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나? 왜 그랬지? 좀 그랬는데 좀 놀라기는 했는데 좀 리프레시 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 그렇죠. 그때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교육적인 얘기 하면 귀에 들어오나요? 인간이? 어른들도 그게 잘 안 들어오는데 아이들이라고 들어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선택하는 게 둘이 힘으로 싸우고 있을 때 그걸 종식시키려고 더 네. 큰 힘으로 부모가 화를 내고 그렇죠. 화내고. 윽박질러서 소리 이제 지르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싸우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징벌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잡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뭔가 싸우면은 분쟁이 생기면 분쟁의 요소가 사라진다라는 것도 더 큰 힘이 개입을 해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형태이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둘이 완전 그 본질을 건드린 그렇죠.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게 해준 네.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큰 힘이 개입이 돼서 지금은 잠깐 안 싸워. 나중에는 또 싸워. 그죠.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또 안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왜 이런 싸움이 생겼지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좀 네. 약간 네. 이렇게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해주고 그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어떤 존재인지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도 양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인지. 정말 그런 관계인지 나에게 음. 소중한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면 좀 더 이렇게 생각하게 그죠.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감정에만 북받쳐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내 것을 지금 방해하는 사람, 내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 훔쳐가려는 사람, 네네. 도둑처럼 느껴지고 강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인간이 순간적인 감정은. 근데 그때 좀 더 정신 차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치. 그것을 누군데? 직면하도록 해주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로 그 사건 이후로 주먹 다툼이 로니 많이 로기가 사라졌죠. 그렇죠. 아예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둘이서 이제 말다툼 했을 때도 좀 더 사소한 거 말다툼 할 때는 괜찮은데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좀 이렇게 몸으로 좀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이때 생각이 나나 봐요. 예, 그래서 항상 피하고 그래서 구분합시다. 그 말 아군인지 한마디만 적인지 구분합시다. 딱 요 얘기만 해도- 딱 하면 애들이 아 본인들이 아군이지. 그래 지금 동생한테 내가 왜 이런 욕심을 부리나 또 동생도 또 누나한테 이럴 필요 없지 라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근데 그거는 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도 물론 이게 정말 저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아량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죠. 저는 그 최고의 경지 이전에 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품고 있냐라는 거죠. 먼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으로 내 가족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만 하고 말만 그렇지 사실 그쵸. 남한테도 잘하지. 어떻게 보면 집 밖을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고 집 안에 들어오면 좀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나눠주는 건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들이 가족에게 많이 좀 더 나눠줘요. 나눠주겠죠. 그런데 저는 감정을 좀 더 헤아리고 친절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가족에게는 안 하고 남에게 더 많이 남에게만 하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돈은 남에게 주더라도 음,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나씩밖에 못 준다면 택한다면 감정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니 보통 가족들이 왜 싸우는데 정말 왜? 정말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하지만,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이 어긋나 있는 어긋나 사람들, 있기 때문에 감정이 어긋나 있는데 그러면 남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싸우는 것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쵸. 그 이면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썩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간이 돈에 대한 게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음.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돈은 넉넉해진 가정들. 네네. 그런데 전혀 싸움이 종식돼 있지가 않잖아요. 어떤 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더 뭔가 악다구니가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감정 자체가 흔들려 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런 둘 사이의 어떤 불화, 안 좋은 분위기, 그것은 항상 남아 있잖아요. 네. 결국 근데 이제 가난하더라도 감정적인 것들이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섞여 있는 가정들을 보면 그런 가정들은 화목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이겨내고 어떤 파도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감정의 감정이 문제라고.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감정이 좀 이렇게 화합이 되고 단단하게 이게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가난 그리고 힘든 거 고난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동지애 같은 그런 게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먼저 이렇게 도우려고 그죠. 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필요한데 그 감정이 아예 어긋나 있으면 아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죠. 결국은 남한테는 그러면 왜 친절하냐? 다른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랑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거의 풀어놓은 그냥 거네. 그쵸. 정신줄 놓고 어. 그냥 모든 걸 다 기분으로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그게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잡으려면 양쪽 다 기분에 따라서만 그냥 막 뿜어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감정이 서로 화합이 되려면 이성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성적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 당신 감정이 왜 그런지, 내 감정이 왜 그런지가. 근데 그게 이성적 이제 분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는 알려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른들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단은 근데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죠. 이거 그쵸,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그쵸. 이게 우리가 네. 이걸로 정립을 해 보았고 그쵸. 항상 감정으로만 기분으로만 둘의 서로 기분이 잘 맞을 때는 사이 좋다가 기분이 어긋났을 네. 때는 또 적정 거리를 두다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이가 네.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본 거죠. 아, 이성적 대화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부부가 그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만약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이게- 가능 못 하죠. 이게 마치 그 백종원 씨가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이 되게 맛있대.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그걸 전달해 주겠냐는 거죠. 그 맛의 표현과 그 맛있음을 또 내가 어떻게 조리를 해서 내가 맛을 안 본 상태에서 그쵸. 이거는 되게 뭔가 두루뭉실하게 그냥 뭔가 유니콘과 용에 대한 이야기 같은 네.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동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개념이지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히 이렇게 형제 간의 다툼 같은 이거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나이를 먹어서까지 굉장히 이거는 각 가정마다 정말 첨예한 네. 갈등의 요소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다툼이 많아요. 예. 혹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투고 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분의 감정을 서로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이런 건 아이들이 다 느낀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를 봤을 때 부모들이 못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거는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부모가 먼저 그 관계를 갖고 그런 맛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순간적 불쾌함, 네. 순간적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순간 욱 하는 것은, 네.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네. 뭐 하고 있는데 뭐 툭 쳐가지고 뭐가 삑사리가 났어. 또는 그때는- 내가 뭔가를 물건을 집었는데 이거를 그거 내가 써야 되면서 가져가려고 해. 뭔가 불합리해. 뭔가 불쾌해. 뭔가 내가 존중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럴 때는 화는 나죠. 그건 당연히 본능적인 거니까. 화나는 건 본능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는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저는 본능이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 상황에서 누가 됐든. 그 상황에서 내 걸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사랑해 막 사랑스러워. 이거는 정신병원을 모시고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미움이 생기죠. 불쾌하고 미움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미움이 타오르도록 놔둘 것이냐, 그렇죠.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화를 어떻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화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것인지. 그렇죠. 맞아요. 전달을 안 하고 참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알았어 그냥 또 그래 이렇게 가져가. 그러면 내 안에 이 화는 쌓이고 그죠. 이거는 예. 또 상대방은 그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또 가져가게 되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힘의 관계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표현은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치는 그렇지. 사람, 막대하는 사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거대로 뿜어내는 사람이 그렇죠. 항상 예, 이기고 예.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우리가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게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씩 쌓여나가면서 관계가 그렇게 상하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선 맞아요. 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는 그거를 제일 경계하고 맞아요. 아이들 간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걸 제일 경계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불쾌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텐션 시켜야 되는 거죠.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게 제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낚아채가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서로 해주는 것. 그렇죠.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러면은 나도 그 입장이었어도 불쾌했을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이게 또 상대방 거였는데 내가 모르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내 건데 가져간다라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상대방 거를 네. 내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 했을 때 그럴 때도 역시 바로 낚아채 가버리면 그게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생각을, 있도록 어텐션 시키는 것. 그게 되게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의 관계도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잠시만요.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네. 확인해 봅시다.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감정을 잠깐 누그러뜨리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입장을 바꾸는 생각했을 때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사건이나 이제 일이 딱 생기면 서로 기분 나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한 거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감정은 어떤지 이제 그 뒤에 이제 감정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감정은 어떻게 얘기는 보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 얘기와 같이
상황 얘기 전이 날지 상황 얘기 다음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지금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제가 뭔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뭐 네.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막 무작정 혹시 화가. 제가 요즘에 뭔가 되게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나요? 맞아요. 그런 이런 얘기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는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 생각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적이야? 그냥 그걸 물어보는 근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해요. 말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상대방이 딴 걸로 기분이 벌써 나빠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그치. 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딴 문제로. 그렇죠. 딴 문제로.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그렇죠. 눈을 흘린다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마음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관계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너랑 나랑 적이야 아군이야, 요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랬어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관계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그러면서 네, 저는 다 썼으니까 가져가세요. 뭐 또는 저는 다른 걸로 써도 되니까 가져가세요. 뭐 한다든지. 네. 상대방 거였으면은 내가 허락을 안 받았으면 내가 사과를 해야죠. 또 그쵸.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쪽 거인지 몰랐다. 여기 있길래 잠깐 내가 썼을 뿐인데 그쪽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또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네. 관계,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잘잘못을 따져서, 근데 조금씩은 다 쌍방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상대방의 사과를 또 받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최초의 관계 부분이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다툼의 상황이 난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다투고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끈끈해지죠. 네. 우리도 엄청 많이 3년 너무 많이. 처음에 너무 많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이 이 나이 연령별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잠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아기 때, 네. 아기 때는 좀 상황을 환기시킨다. 그보다 조금 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사라져 버리네 아예. 네네네. 네, 문제에 대한 이해시키기가 애매할 때는 좀 그런 걸 그렇죠. 시도했었고, 우리 하다못해 좀 재밌는 시도도 한번 해본 적 있었잖아요. 과자 먹을 때 과자를 나눠주지 않고 중간에 놓고 먹으면 애들이 손이 미친 듯이 빨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네. 그래서 그때 서로 입에 넣어주기. 그러니까 과자를 과자를 집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넣어주는 것만 가능하다.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 속도로 넣어주죠 입에. 근데 엄청 넣어줬던 것 같아. 되게 재밌어했잖아요. 맞아요. 재미도 있고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할 때 약간 게임 하듯이 이게 각자가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는다 했을 때는 묘한 뭔가 되게 불쾌한 분위기가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서로 입에 넣어주기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어떤 상황마다 그 상황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룰을 계속해서 잘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대화가 통할 때부터 이제 피하 구분을 좀 더 하게 해주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좀 찾게. 이성적 생각하게 해주는 것. 근데 이 부분에서 더 나이 먹었을 때 뭐가 다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는 어른들도 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가족들에겐 감정을 좀 더 그렇죠. 나눠주고. 그래서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 이런 대화를 해서 이성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뭐냐라는 거를 보고, 그럼 관계가 그런 관계인 사람한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네. 어떻게 해야 상처를 덜 줄 수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이성적으로 나눴을 때 맞아요.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상대방이 진짜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내가 몰랐었다. 근데 이제 알게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는 알겠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 그렇지. 다 그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맞아요. 이러면서 관계의 제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시키는 사람.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적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아군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저는 거리를 둬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가족이어도 거리를 둬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 경우 알게 됐어. 그거 잘 아는데 내가 잘 안 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습관을 바꿔 나가는 서로 거 도와줄 그것을 필요가 있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같이 노력해서 나는 좀 더 견뎌줄 테니 좀 더 하지 않으려 노력을 해주시고 네. 어떤 그 상황에서 뭔가의 어떤 트리거를 딱 하면은 멈춘다든지에 대한 룰도 좀 정해보고 네. 예를 들어 그게 술을 먹었을 때 유난히 필름이 끊겨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네. 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든지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보니 네. 난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죠. 저는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된다 생각해요.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알죠. 예, 그래서 완전 정 떨어진 다음에 거리를 두는 것보다 네네. 어느 정도 정이 남아있을 때 거리를 둬야 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끝까지 네. 감정이 다 상해질 대로 상해진 후에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올 일이 없죠.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판단에 네.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그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인 것을 어떻게 가족이 아닌 것을 할 수는 없으니 거리를 둡시다. 적어도 나도 살아야겠으니 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우린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 달라지고 언제든지.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받아들일 거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까지는 거리를 좀 둡시다 해서 좀 밀어낼 수 있어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죠. 근데 밀어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이제 이러면 애초에 적하고 살았던 거죠. 그게 참 힘든데 그쵸? 근데 그걸 안 하면 지금 아이들은 솔직히 아이들의 이런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쵸? 네.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어른까지 가서 어른 됐을 때 그 대화가 안 되고 내 마음이야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솔직히 아이들 그 형제간의 다툼이 어른들 형제간의 다툼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게 아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 용의자는 배우자고 그러니까 다 두 번째 배우잖아요. 용의자가 형제, 부모, 자식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70%인가 그렇대요. 그게 다 맞아요. 가족이래요. 친척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 속에 맞습니다. 적이 숨어 있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걸 어린 시절부터 그쵸. 해줘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부모가 그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할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분위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쵸. 하면서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나가게 할 것이냐, 또 밀어낼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울타리를 보호하는 어떤 방법적인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기준점도 되게 잘 알려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그런 이제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가족의 이 가정에 대한 또 룰도 같이 막 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생기면서 좀 더 사소한 다툼이 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룰을 만들고 네.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기 반성도 해보고 네. 또 나한테는 너무 불리한 룰이다 싶으면은 그것을 이제 또 발언을 해서 개선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부모들이 이런 룰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스스로 또 잡고 했었으니까. 네, 모여서 우리 이런 룰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이 이런 룰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정 경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여느 회사 운영하는 거 못지않게 저는 네. 굉장히 이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적 가정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가정 경영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 감정적으로만, 연애 자체도 감정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 다음에 감정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아이를 낳고 아이도 감정적으로 키우지. 그러니까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냥. 네. 모든 단계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화목함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이기적인 인간이란 존재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또 한 아이를 낳아서 네.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인데 네. 그 존재들이 각자 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다투는 거 보면.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네.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피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아군이라면 네. 우리가 확실하게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 거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룰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 그렇게 이성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어떻게 알려줄 건지 그런 룰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이 부모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갈 때 부부가 먼저 또 해 나가야 되고. 네.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네, 한 만큼 또 그게 효과가 있을 때 맞아요. 그 보람이 너무 또 화목한 그 모습을 딱 보면 참 보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대한 그 다툼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되게 충분히 깊이 심도 있게 다뤘어요 오늘. 네. 맞아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